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2과목인 직업심리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직업선택이론부터 보는데요. 1절 특성 요인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업상담화 시간에 배웠던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있죠. 그걸 공부하면서 파슨스까지 공부했으니까 그걸 공부했다면은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리학 시간에 가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본다 라는 의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같이 봐요. 1번. 파슨스는 특성 요인 이론의 기반이 되는 요소, 줄구세요. 3요소 직업 지도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이게 뭐죠? 물론 아래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개인과 플러스 직업 합리적인 매칭 요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쌍가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매칭시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하였다. 이미 알고 있죠, 그죠? 특성 요인, 특성이 뭐죠? 개개인의 특성, 개인차 심리학,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죠. 요인, 직업의 요구 조건, 직업에서 요구한 조건, 이게 서로가 매칭이 되면 될수록 가장 최적합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딴걸 한번 동그라미 하세요. 3번. 자,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그렇죠. 특성 요인은, 윌리엄슨이네. 미네소타 대학 교수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시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온 학생이 곧 내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교수가 지시적으로 심리검사합니다. 진단도 좋아합니다. 인지적이에요. 하는 김에 복습하는 겁니다. 반대, 내담자 중심입니다. 그죠? 정서적이에요. 정의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죠? 예. 비지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진단도 중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담자가 원하고 요구할 때는 심리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하나 더 한다면 특성 요인은 너보다도 너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냐라고 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가 중요하지만 내담자 중심은 문제가 아니라 너 자체, 나는 너가 중요해. 바로 내담자, 개인 그 자체를 중시하긴다. 왜? 너랑 나랑은 동등해. 나와 너와의 관계. 인간 대 인간. 상담자. 난 상담자야. 교수야. 선생이야. 너는 내담자야. 학생이야. 내 시킨 대로 해. 이게 특성 요인 중이라면은 내담자 중심은 같은 동등한 인격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자꾸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공부하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간중간마다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다. 4번, 특성 요인 이론에 따른 직업상담 방법들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 다 설명했지요. 5번,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논쟁이 되고는 있다. 왜? 모든 게 완벽한 학문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학문이 좋고 아무리 일이 좋아도 꼭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까지는 없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의견 정도 해주시고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 쉽게 말하면은요. 바로 파슨스가 얘기한 3요소, 즉 직업 지도 모델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 파슨스의 그냥 3요인 요겁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길게 해놨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번 적어본 겁니다. 파슨스의 3요인 모델입니다.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매칭, 즉 연결, 그거예요. 그죠? 개인에 대한 이해, 개인 분석,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 분석,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 매칭, 연결, 요거죠.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2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심리학입니다. 그죠? 앞에서는 우리가 전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심리학 시간에 와야지 볼 수 있는 것. 물론, 홀랜드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간단한 의미는 상담학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다.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보겠습니다. 2절.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요거를요, 뭐, 어떤 학자들은요, 어떤 이제 그 책은 뭐, 인성 이론, 뭐, 성격 이론, 뭐, 다양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6가지 성격 유형을 만들어내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적어내는 사람이 바로 홀랜드인데, 요즘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좀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바뀔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흥미 유형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죠, 그죠? 예. 나는 좀 사회형입니다. 저는요. 저는 강의하고 있잖아요. 저는 봉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남들과 같이 지내고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이런 외향형적 대인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유형의 그런 건 좋아하니까 강의하는 거잖아. 근데 제가 싫어하면은 이런 강의는 못 합니다. 왜? 강의하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나하고 안 맞으면 공부 자체가 안 되거든요. 맞으니까 공부하는 것이고, 또 그런 환경에, 그런 작업 환경, 그런 직업 환경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성격과 환경이라는 것이 매칭이 돼야 된다. 성격,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격이 있다. 저는 사회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작업 현장, 직업 현장도 작업, 즉 사회적인 환경에서 일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과 환경의 상호 작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항상 중요해요. 먼저 1번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개요. 자, 개요 보시면 1번 동그라미 하세요. 홀랜드는 사람의 성격, 다른 말 인성. 같은 말입니다. 성격 또는 인성. 인성은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거죠. 성격과 환경, 성격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하세요.